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헌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은 사실상 없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7월 25일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은 날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판결이 부여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국가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당은 국민들을 대변해서 또 유가족을 대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실 예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국회를 대변할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의 김도비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고, 둘째, 법사위를 굳이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을 저들과 협치한다는 명목으로 법사위를 넘겨준 부분일 것이며, 셋째, 그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저들과 약속한 이낙연과 윤호중 전 원내대표와 수박 개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판사 위에 검사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 헌재든 사법부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사 탄핵이나 또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표결이 된다 해도 이번처럼 헌재 판결에서 기각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김용민 의원은 탄핵 제도를 국민 주권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22대 총선은 헌법 개정을 위한 총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이 비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은 야당이 가져와야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석 이상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숙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논평 또는 입으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죽기 살기로 이슈화시키고 바로 잡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하고,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특검하고, 검사들 탄핵하고 강하게 맞서 싸워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날이 갈수록 산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국민 세금 펑펑 써가면서 실질적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고 국가망신시키고 있는 부분,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 전체가 국회를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국회에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압박하고 또 압박해서라도 매듭을 지어줘야죠. 그런데 비판 몇만 해놓고 시간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니까 저들이 국회를 만만하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총질의 앞장서는 이 수백 개 인사들 과감하게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고 공천 배제하십시오.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이원욱 의원 같은 자들 징계해야죠. 그래야 단일 대우로 모일 거 아닙니까? 어제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라는 혁신과는 관련 없는 제안이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표 역시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며 화답을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이원욱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후려쳤습니다. 이원욱 의원, 체포 동의안 기명 표결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에 찬반을 밝히라는 선동이라는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냐. 검찰이 체포영장을 칠 사유가 있다면 제도가 바뀔 때까지 체포영장이 안 오겠는가. 수원지검 항의 방문도 트집을 잡았던데 당을 함께하는 동지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분열적 태도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다는 생각 하지 않느냐. 정말 답답하다. 모든 걸 이재명 대표 탓만 하는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지금은 일지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에 맞설 때다라고 이원욱을 후려쳤습니다. 우원식 의원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 이 수박 개들의 이재명 탓 징글징글 지긋지긋합니다. 국힘당 그 어느 누가 자당 대표인 김기현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이것도 이재명 탓 저것도 이재명 탓 뿐이죠. 그렇게 이재명이 싫으면 제발 좀 민주당에서 떠나 국힘당을 가던 창당을 하던 무소속으로 하던 그렇게 해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낙연의 과거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은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는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을 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민주당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저들과 약속했다면서 법사위 내준 것이 민주당에 지금 얼마나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제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5%에서 또다시 1.4%로 낮췄습니다. 이번까지 5차례 연속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도 종전 2.8%에서 3.0%로 올렸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만 나홀로 부진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왕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나라가 쪽박차게 생긴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든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책임이죠. 야당도 싫다. 야당 대표는 더 싫다. 노동자도 싫다. 노조는 더 싫다. KBS도 싫다. MBC는 더 싫다. 러시아도 싫다. 중국은 더 싫다. 매사 이분법적인 사고로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정권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일 리가 없겠죠. 해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분을 찾아라.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싸워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그래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